대한민국 최초의 진정한 페미니스트 그리고 독립운동가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대한민국의 근대 여성 예술가이자 페미니스트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화가, 작가, 그리고 여성운동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 유학을 통해 서양 미술을 접하고 이를 한국에 소개한 인물이며 그녀의 대표작인 자화상은 한국 최초의 여성 자화상으로 평가받아 화가로서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 1896년에 수원에서 제일 부유했던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성장했으나 아버지의 외도를 목격하여 어두운 성장기를 겪게 됐다. 진명여자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똑똑했던 그녀의 보호자 오빠 나경석의 권유로 일본 여자미술 전문학교를 유학을 가게 됐다. 이 무렵 그녀는 첫 연애를 경험했으나 상대였던 시인 최승구의 가족 반대로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엄청난 시련에 빠지게 됐다. 이별의 아픔이 지나가기 전에 오빠 나경석의 친구이자 훗날 그녀의 남편이 되었던 김우영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나이도 10살 정도 차이나고 사별한 부인 사이에 낳았던 딸도 있었는데 그녀에게 반하여 끝없는 애정 공세를 펼치게 됐다. 한편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의 당위성을 소설로 드러내고 실제로도 당당하게 실천했는데 일본 유학 중이던 조선 출신 여학생들과 도쿄 28 독립선언에 동참했다가 일경의 감시를 피해 한국으로 도망쳤다. 돌아와서는 개성과 평양의 지인들과 3.1 운동의 독립선언서를 나누다 체포되었고 1년의 독립운동을 사주한 혐의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몇 달간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김우영의 구애를 받고 고민하다가 자신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사회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됐다. 어느 날 외교관으로 재직하던 남편의 포상이었던 세계 일주 여행을 동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그녀의 인생을 비극으로 이끌게 됐다. 오늘의 주인공 나혜석은 한 달 먼저인 1927년 만주와 시베리아 대륙을 횡단하여 파리로 향했으며 그녀의 세계 일주는 조선 여성 최초였다. 둘은 파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남편인 김우영은 명망가였던 최린에게 나혜석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베를린으로 법률 공부를 위해 떠나게 됐다. 최린은 김우영과 달리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예술에 관심이 많아 둘은 대화가 잘 통했으며 나혜석은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이해해주는 최린에게 매력을 느꼈다. 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는데 당시 김우영도 이를 알았지만 다시는 최린을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혼까지 가지는 않았다. 나혜석은 자신의 외도에 대해 당당했는데 이혼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바람은 죄가 아니며 오히려 남편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이러한 불륜적 감정은 진보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이러한 그녀의 주장은 조선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 나중에 김우영이 이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것은 그녀가 당시 사회에 던진 억울함의 메시지로 평가된다. 당시 남성들은 첩을 두어도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여성들에게는 정조가 강요되었다. 실제로 온갖 욕과 비난을 받은 자신과 달리 같이 바람을 피운 최린을 비난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친일파가 되어 출세까지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혜석은 유독 여성에게만 정조관념이 강요되던 당시 조선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했을 거라 평가되고 있다. 그녀의 본심이 무엇이었든 간에 결국 그녀는 이혼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는데 온갖 비난과 함께 화가로서의 평판도 나빠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생활고를 겪고 있던 그녀는 옛 애인 최린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했고 화가 난 나혜석은 최린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됐다. 나중에는 최린은 돈을 주고 소송을 취하시켰고 나혜석은 중이 되기 위해 친구를 찾아갔지만 자식들이 눈에 밟혀 이 또한 포기하였다. 병까지 걸리게 된 그녀는 남편이었던 김우영을 찾아가 생계 지원과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이후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들을 보기 위해 요양원에서 탈출까지 했으나 결국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세상을 떠나게 됐다. 과연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바람이었을까? 아니면 시대에 희생당한 억울한 여성이었을까?